안녕하세요. 3D 스튜디오 맥스 1급 자격증 강좌 진행 강사 이대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서 3D 맥스 자격증 1급 자격 시험 강좌에 대한 학습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 강좌 시험의 전반적인 학습 계획은 총 6단계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자격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자격증이 가지는 장단점, 시험 절차와 유의사항, 문제 출제 유형, 문제풀이 관련된 팁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출제 외적인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급을 한번 따셨기 때문에 1급에 있어서는 이런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텐데요. 2급을 따시자마자 바로 1급 따신 분들은 사실상 이 강의가 거의 이런 개요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크게 없는데요. 2급과 1급에 있어서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문제 출제 유형이겠죠. 문제 출제 유형이지만 혹시나 2급을 따신 지 조금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전과는 문제 출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3Dmax 1급 자격증이란 무엇인가? 한국 ATC 센터에서 주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D 스튜디오 맥스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활용 지표로 하기 위해서 문제 역시도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격증은 학교, 직업훈련학교, 학원 등에서 교육생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CBT,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시험이 컴퓨터 안에서 실기시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해당 홈페이지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뜨네요. 네, 3Dmax 자격증의 장점과 단점, 모든 자격증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굳이 자격증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3Dmax 자격증의 우리나라에서 장점은 국내 유일의 3Dmax에 관련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평가잣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더 구체화가 됐는데요. 이전에는 문제들이 실무 외적인 그런 기능 위주의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그 기능 자체를 잘 알면 실무에서 활용하기가 좋지만 막상 문제 내용들이 실무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자격증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맥스의 사용 방식, 사용 방법에 관련된 자격증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더 실무에 가까워진 자격증으로서 2급 같은 경우는 모델링 위주의 자격증이었다면, 모델링과 간단한 세팅에 관련된 자격증이었다면 1급 같은 경우는 건축 익스테리어에 훨씬 더 집중된 시험 출제 경향을 가지고 도면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한 그러한 형식의 문제풀이가 나오고 있어요. 해서 관련 업종에서 점차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모든 자격증이 그렇듯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자기 얼굴, 자기 간판가도 같은 거기 때문에요. 기회가 있을 때 꼭 따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국가 자격 시험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설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 시험이 아닌 사설 기관, 즉 한국 ATC 센터라는 기관에서 주관 관리를 함으로써
이것은 또 오토데스크사에서 위임받아 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토데스크사에서 어떤 것을 위임을 받아 이런 자격증을 만들고 풀이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 또한 3D Max를 실무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은 실무적인 부분보다 기능적인 위주의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잠깐 예시를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효과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회사 사장님이 인정해주면 좋은 거고, 인정 안 해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취직하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제가 여기서 장점으로서 건축 익스테리어 외부 토시도 중심의 시험 출제 경향으로서 실무에 가깝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또 단점일 수도 있는 것이, 예전에는 문제가 되게 3D Max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이번 요즘 바뀐 출제 경향은 그냥 익스테리어 외부 토시도 중심의 출제 경향입니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장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급을 최근에 따신 분들 2급 문제 어떠셨습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매스를 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2급 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을 때 상당히 난해하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급자가 풀기에는 어렵지만 충분히 풀만하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효용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급에서 그런 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2급이 좋다고 치면, 1급에서는 그런 그런 뭐 소품 모델링 외적인 그런 도면에 관련된 부분, 도면의 이해와 도면을 파악을 하고 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제 경향이 강해짐으로써 1급과 2급의 차별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점에 손을 들고 있고요. 단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120분이라는 출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우겨 넣다 보니까, 우겨 넣고 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는 또 뺄 건 뺐죠. 다이어트를 했죠. 그래서 이런 모델링 비중을 줄어들고, 또 뭐 건축이나 그런 거 안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맥스가 꼭 건축에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보면 자기와 관계가 없는 뭐 캐릭터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1급 자격증을 짜야 된다라고 하면, 캐릭터 모델링과 관련성이 아무래도 적은 건축과 도면에 대한 이해, 건축 도면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점이 뭐 단점이라면은 굳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뭐 자격증 딴다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만능은 아닌 거죠. 물론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정말 자격증 딴 사람들 이상으로 잘하신 분들 너무 많고요. 또 반대로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공부는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또한 공부를 하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 다 공부를 하고 있죠. 3D Max, 이건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여지껏 우리가 해왔던 뭐 정형화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무조건 공부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2급에서도 제가 잠깐 그냥 반 장난 삼아 언급했는데 좀 비쌉니다. 홈페이지 잠깐 볼게요. 아까 걸어놓은 게 있으니까. 2014년 12월 1일 이후로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가지고, 만약에 2급 자격증을 2014년 11월 1일 이전에 따신 분들은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싹 이관을 해서 이쪽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이관을 하시는 방법은 이 파일을 제가 첨부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회원가입하는 방법부터 쭉 매뉴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번 이 홈페이지에서 2급 자격증 따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쭉 하시고 인증번호 하시고 회원가입 하시고 아이디 지정하시고 비번 지정하시고 저장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여기 구시험 사이트에서 시험 정보 가져오기 해서 가져오는데 중간에 혹시나 이름 바꾸신 분들, 개명하신 분들은 따로 이쪽 ATC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 개명했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 관련된 제반 서류를 보내줘야지 이전의 데이터들을 땡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2급 때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1급에서는 간단하게 이런 것, 이 파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좌가 이전 버전, 그러니까 2012 버전용으로 강좌를 찍었었죠. 그 이후에 자격증이 엄청 바뀌어가지고 강좌를 다시 한번 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금 강좌 촬영이 좀 늦어진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험 소개 홈페이지 들어온 김에 잠깐 어떤 홈페이지인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소개에서 CAD, 맥스, 인벤토가 있는데 맥스 쪽에 보면 방금 제가 쭉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자, 2급에서는 모델링, 재질 조명, 카메라, 렌더링, 기본 기능, 실내 투시도 위주. 그리고 1급에서는 2급 소지자를 대상으로 익스테리어 모델링, 투시도 작성 위주의 문제 출제하고 있다라고 했죠. 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이 투시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건축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자격증만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 지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런 주의사항도 쭉 읽어보시고요. 시험 구성 1급은 100점 만점에 60점인데 시간 어디 갔나요? 120분입니다. 2급은 90분이었는데 1급은 120분이에요. 출제 유형, 이게 2급 문제였어요. 저 강의 들으신 분들 이 문제 다 풀고 넘어갔죠? 싹 풀었었고요. 자, 2급 문제는 이런데 1급은 일단은 건축이나 그쪽을 잘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딱 보고 일단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과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은 도면의 어떤 부분을 먼저 그림으로써 도면을 맞춰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많이 봐야지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건축 도면 이렇게 3D로 올라온 거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막상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런 도면 딱 받게 되면은 좀 난감할 때가 꽤 많아요. 내가 직접 도면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남이 그린 도면을 와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간혹 있고 그 간혹 있는 부분은 또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가서 피드백 받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있습니다. 해서 일반인들 보시면 또 어떻겠어요? 일반인들이 이런 도면만 보고 건물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면은 답답하거든요. 과연 내가 내 돈 들이고 지어진 건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뭐 스케치업도 있고 맥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C4D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누쿠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맥스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급 문제 좀 이따 브리핑 할 텐데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2급에서의 문제는 달리 1급은 문제가 딱 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뭐 제가 세부적으로 뜯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같은 도면 가지고 같은 문제 계속 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 감점이 아니죠. 맥스는 틀리면 그냥 그 문제 출제 배점 문제는 날라갑니다. 뭐 캐드 같은 경우는 감점 사항 해가지고 뭐가 좀 치수가 안 맞으면 이 부분 틀리고 빼고 해가지고 그게 누적돼서 들어가는 건데, 맥스는 해당 문항 자체가 날라가 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 3D 스튜디오 맥스 1급과 2급 시험은 시험 감독관 입회하에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실시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중에 3D 스튜디오 맥스 소프트웨어와 도움말 시스템을 제외한 계산기, 책 또는 다른 컴퓨터 관련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계산기라는 것이 전 좀 애매한데요. 이 윈도우 계산기도 포함된 건지, 포함된 거겠죠? 제외한 거니까요. 도움말을 제외하는 거니까. 책, 당연히 책은 안 되죠. 이건 컨닝이죠. 다른 컴퓨터 관련 기기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급에서는 계산이 필요할 경우에 3D맥스 내에 있는 계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드렸었죠. 물론 1급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도 문제풀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잘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도면대로 올리면 되는 거고 도면에 나온 치수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간략하게 봤는데요. 이미 뭐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따로 계산하고 넣고 빼고 할 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주의사항 그렇고요. 여기 있는 주의사항 외적으로도 또 몇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자, 여기 보면 내려오겠습니다. 시험 절차 유의사항. 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PDF 파일,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PDF 파일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고 회원가입 하시고 시험 일정도 확인하셔야 되죠. 쭈쭈쭈쭈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5번 여기 있네요. 4번, 5번, 6번. 그리고 이제 시험 들어가면 이제 고사장에 계시는 감독관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로그인하는 방법. 로그인 하셨습니까? 물어보고요. 인증 코드도 칠판에 적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제외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5번입니다. 물론 일정을 잘못 봐가지고 시험 다 끝나는데 가가지고 시험 안 봅니까? 라고 하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제하고, 시험 때 간혹 수험표와 신분증을 안 가져오신 분들 계시는데 무조건 탈락사항입니다. 시험 보실 수가 없어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퇴실 조치당합니다. 그래서 접수가 확인됐으면 수험표를 미리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하시고 꼭 빼먹지 말고 신분증과 함께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 말을 못해요. 맥스 할아버지 가도 안됩니다. 이것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 제가 가로 20분 쳐놨는데요. 예전에는 시험시간 이전에만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뭐 가급적이면 그 전에 20분 전에 와라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지금은 고사장 입장시간 20분 전에 무조건 와야 됩니다. 와서 뭘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와라고 그래요. 무조건. 홈페이지에 지금 팝업 메뉴가 떴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자, 팝업을 아까 꺼버렸네요. 오늘 하루 안 보기 이렇게 해버렸네요. 저도 모르게. 따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확실하게 본 것은 20분 전에 입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2급 때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떡하죠? 무조건 일찍 가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 메뉴 뜨기 때문에 2급을 보셨던 분들 뭐 알아서 하시겠죠. 자, 그 출석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이 부분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자, 그리고
고사장에 입장하셔서 20분 전에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시험 볼 때 한 2, 30분 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제가 했던 것은 일단 모니터 상태가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3D 맥스가 잘 구동되는지 그리고 구동되는 맥스의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었거든요. 물론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제 고사장에 해당 고사장의 버전이 나오는데 그 버전이 맞는지도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잠깐 짬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단축키라든지 그런 것들을 싹 가져와 가지고 맥스에 넣는 일도 저는 했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맥스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요. 마치 내 것처럼 만들어서 시험을 본다면 정말 훨씬 더 손에 익은 맥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컴퓨터 상태를 보는 거, 그리고 시험 감독관이 알려주는 그런 주의사항들을 확인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보신 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로그인하고 시험 보고 했는데 그 시험 보기 전에는 인증코드 넣으셔야 되죠. 템플릿 보기. 자, 2급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새로 바뀐 홈페이지에서 시험 보더라도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출제는 큰 덩어리로 두 문제 나와요. 일단 큰 덩어리 하나, 도면을 이용한 외관 모델링 하나 하고요. 나머지는 세부 카테고리식으로 외부 파일 임포트 기능, 매핑 기능, 카메라 설치, 조명 설치, 렌더링 출력 설정, 애니메이션 설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120분에 100점 만점 60점이시고요. 1급 문제는요. 도면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여러 번 푸시게 되면 그냥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해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1급 문제는 그냥 한 5번 정도만 푸시면 그냥 푸실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문제 출제 유형을 잠깐 보자면 1급 문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2012년도 문제고요. 2012년 10월자 문제인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요. 2013년도 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2014년 12월 13일자 문제 볼게요. 해상도가 좀 좋아졌고 문제는 똑같습니다. 해상도 확실히 좋아졌네요. 저는 이 문제 하나 풀 거예요. 문제가 바뀐 게 없습니다. 도면에 있는 세부 치수가 좀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 하나 풀 건데요.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이 한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을 시에는 그 문제 배점 자체가 그냥 날아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치수 틀리면 한 문제 통째로 날리는 거였죠.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과 기타 기능 설정 문제가 있고요. 문제풀이는 통합 프로젝트형으로 순차적으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급은 문제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카테고리 형식으로 스플라인 모델링은 몇 회차부터 몇 회차, 소프 모델링은 몇 회차부터 몇 회차, 인테리어 모델링은 몇 회차 몇 회차, 매핑은 몇 회차 몇 회차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얘는 그냥 순차적으로 쭈루루루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재질 및 렌더 세팅은 스탠다드와 VLA 두 가지 타입으로 하는데요. 스탠다드 VLA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제시를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풀었던 것,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시험에서의 주의사항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는 따로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고 몇몇 이런 주의사항 중에서 밀리미터로 설정해라 그런 거는 있는데, 자 볼까요? 자, 여기 밀리미터 설정 있죠? 뭐, 이 오토백 어떻게 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오토백도 다 하라 했어요. 기능 위주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였는데, 이거 안 하면 이제 틀렸거든요. 문제. 배점 날라갔었습니다. 날라갔었는데, 지금 그건 따로 안 나와 있고요. 안 나와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3D Max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문제 자체가 통째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파일 자체가요. 그럴 때 오토백 기능을 통해서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백 같은 경우 꼭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머티리얼 에디트, 즉 재질창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재질을 넣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재질에 맞게 설정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잠깐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스탠다드와 V레이 두 가지 타입 진행한다 했습니다. 재질 렌더링 그것은 어떤 걸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오토데스크가 아니고 EATC 회사에서 이메일 답신을 받았어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걸 넣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그거 가지고 틀렸다고 하면은 이건 충분히 얘기를 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메일 온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2012년 시험에는 외부 렌더러를 이용해 답안 제출 가능하던데요. 요즘 어떤가요? 1급, 2급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답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ATC 센터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렌더링을 통한 이미지 구현을 과제로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렌더러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일을 답변 받았기 때문에요. 따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예전에는 압축 파일 풀 때 리페어가 떴었는데요. 리페어 떠더라도 무시하고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런 정도의 유의사항. 그리고 이거는 뭐 1급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1급은 쭉 내려가면서 그냥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연계성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가령 뭐 창문 같은 경우 외부 파일로 들고 오는데 들고 온 것이 재질이 안 들어있다 라고 하면 막 들고 나중에 막 체크하는 것보다 외부 파일 따로 가져오자마자 바로 걔를 아이솔레이션 셀렉션으로 묶어둔 다음에 재질을 넣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연관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묶어가지고 바로바로 그 할 수 있을 때 해놓으면 좋다는 얘기죠. 이거 딱 보더라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넣고 그냥 통재질 들어가니까요. 네. 시험 기타 유의사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1급은 한 이 정도로 개요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2급을 보셨기 때문에 1급에 있어서는 뭐 따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추가로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안 보신 분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시험 정보, 자, 시험 관리 규정 이것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자, 이게 다 나와 있네요. 아이고 2급도 올랐구나. 다 올랐네요. 비용이.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1급은 사람 정원이 차야 됩니다.
정원이 찬다기보다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1급은 2급보단 좀 덜 보더라고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출제 문제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꼭 읽어보시고요. 이 두 가지 것들이요. 여기 있네요. 응시자는 시험 시간 20분 전부터 고사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한다. 10시 시험일 경우 9시 40분 입실, 2시 시험일 경우 1시 40분 입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런 것 쭉 한번 보시고요. 자격증 점수에 합격을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ATC 센터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의 같은 것들 안 하셔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모델링 문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